규하 반갑습니다. 축구 크리에이터 규태입니다. 골룡포자와 K리그 찐팬들의 응원 문화 토크쇼. 오늘은 K리그를 대표하는 세 팀이죠. 수원삼성, 전북현대, FC서울의 찐팬 세 분을 모시고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분의 팬분들을 여기 모시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오른쪽부터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약 18년 정도 수원삼성을 응원하고 있는 백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8년차 수원팬 종환님.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현대를 응원하고 있는 오늘의 정요라고 하는 정요 유튜버고요.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뉴비일 것 같은데요. 저는 2022년부터 입문해서 지금 3년차 팬입니다. 아, 3년차 전북팬 정요님.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나이는 가장 적을지 몰라도 2005년부터 입문한 19년차 서울팬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년차 FC 서울팬 강정훈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K리그를 대표하는 찐팬, 서울팬, 전북팬, 수원팬 세 분 모시고 한번 K리그에 대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운 관계로 골룡포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화합을 위해 팀 K리그 유니폼으로 좀 환복을 하고 왔습니다. 수원팬 종환님부터 어떻게 수원팬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을 서울 남부권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원 가는 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일 가까운 팀을 가자라고 해서 수원 삼성 경기를 갔는데 그랑블루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저 안에 한번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입문을 하신 또 19년차 팬, 정훈님께서는 어떻게 서울의 팬이 되신 거죠? 이제 제가 입문을 하게 된 게 4살 때인데 저희 집은 좀 특이하게 아빠는 스포츠를 좀 싫어하시고 엄마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의 팬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더군다나 그 시즌에 200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드비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박주영 선수가 FC 서울에 처음 입단을 한 해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박주영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온 동네에 온 세상이 박주영이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박주영 현수막이 내걸렸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입문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8년차 수원팬과 19년차 서울팬 사이에 끼어있는 3년차 뉴비 우리 정요님은 어떻게 하다가 전북팬이 되신 거죠? K리그 재미없다.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없게 지내다가 한번 집 근처에 수원 삼성과 함께하는 전북현대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러 갔다가 선수들이 실제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수원 삼성도 응원가를 엄청 열심히 부르시지만 전북현대도 원정 갈 때 그 원정석 가득 메워서 또 응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약간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자, 세 분의 어떤 입덕 시기와 입덕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정훈님부터 본인 팀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나 좀 잊지 못할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입문을 하면서 서울이 K리그에서 우승하는 걸 3차례 봤어요. 이 우승하는 순간 중에서 가장 이제 짜릿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은 2012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서울이 조기 우승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전북이랑 경기가 있었는데 몰리나 선수가 바이시클 킥으로 골을 넣은 뒤에 선수단이 단체로 N석으로 달려와서 단체 사진 세레머니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에 계신 사진 기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신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우승 세레머니를 같이 했다. 이것도 팬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전북이 또 못지않게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구단 중 하나거든요. 우리 정요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고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점 매수한 탓에 하지만 매번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이 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우승의 순간을 제가 함께 한 적은 없지만 그니까요. 내년엔 하겠죠. 전북팬의 자랑스러운 순간까지 들었고요. 우리 종환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좀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전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우승이었던 2008년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었는데요. 눈이 내리던 그날이었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응원가에도 있는 그 눈이 내리던 그날
제가 그때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데 오. 군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휴가를 못 나가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겹쳤어요. 근데 아이고. 거기에 이제 또 무적의 정기 휴가를 꺼내 들어서 어렵사리 이제 휴가를 나와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정말 이제 그 휘슬이 울렸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우승의 순간. 하필이면 또 상대가 FC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또 라이벌리가 또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뻤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좀 본인 팀을 사랑하는 이유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본격적으로 더 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혹시 세 분께서는 축구 팬이지만 축구가 아닌 타 스포츠 종목도 좀 직관을 종종 하시는 편이세요? 부산 팬이어가지고 부산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축구처럼 딥하게 좋아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야구장은 많이 갔었습니다. 저는 농구를 종종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들은 좀 응원단장 위주의 응원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질감을 좀 느끼긴 합니다. 제가 사실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축구와 타 스포츠의 응원 문화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응원단장이 위주로 응원을 주도를 하고 그리고 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이 축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축구에도 치어리더 제도를 운영하는 팀들이 있지만 사실 뭐 메인으로 응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포터즈의 역할이잖아요. 축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축구와 다른 스포츠의 응원 방법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정훈님도 좀 타 스포츠 종목을 좀 직관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스포츠들을 다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라서 야구 직관 같은 경우에도 자주 가고 뭐 KBL이 됐든 저는 이제 아이스하키 직관까지 가본 적이 있는 케이스라서 아이스하키까지? 네네. 이제 상당히 많은 스포츠들을 이제 직관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 내내 서포터들이 서서 응원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서갖고 이제 응원을 하지만은 수비를 할 때는 앉아갖고 뭐 먹을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삼진콜 정도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축구랑 이제 다른 스포츠랑 가장 큰 차이점은 90분 내내 응원을 하는가, 경기 시간 내내 응원을 하는가, 아니면 이제 응원을 하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정현님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다른 스포츠는 홈팀이랑 원정팀이 같이 섞여서 좀 앉아서 응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축구는 되게 엄격하게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다른 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경기를 만약에 보러 가면 좀 분리해서 앉아서 각자 또 응원을 하고 만나고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 좀 그런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중립석이 없다는 게 좀 K리그만의 독특한 좀 문화잖아요. 왜냐면 뭐 프로야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누구는 뭐 한화 유니폼 입고 누구는 두산 유니폼 입고 같이 앉아서 온갖 팀들이 다 앉아서 같이 보기도 하는데 K리그만큼은 홈석과 원정석을 명확하게 분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되게 놀라는 문화 중에 하나가 원정팬 관련 굿즈를 갖고 있으면 홈석에 아예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뭐 퇴장 조치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라이트하시거나 혹은 K리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응원 문화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다른 스포츠와 달리 축구의 응원은 무엇이 특별하다. 이 무엇에 들어갈 말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의 응원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땡땡이 특별한 것 같아요. 축구의 응원은 함께 뛰는 부분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현님은 저는 축구의 응원은 좌석이 특별하다. 좌석.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서포터석에 보통 그 스탠드 손잡이 바가 있잖아요. 뛸 수 있게 이렇게 잡고 막 뛰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구의 응원은 저는 긁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긁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뭐 배구도 그렇고 다른 팀들을 뭐 긁을 수 있는 응원가라든지 구호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90분 내내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야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팀을 긁을 수 있는 응원가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축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N석이나 S석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문화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의 응원은 보다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 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K리그를 대표하는 세 팀의 특별한 또 응원 방식인 것 같아요. K리그에서 우리 팀이 응원 이것만큼 진짜 잘한다. 사실 대표격이죠. 수원 삼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수원 삼성의 응원가의 특징이죠. 굉장히 가사가 낭만 있고 서정적이고 그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적인 가사를 가진 좋은 멜로디를 가진 응원가가 많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전북 팬 입장에서 우리 팀의 응원 문화 자랑할 만한 거리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비장한 응원가를 좀 자랑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경기 시작할 때 심띠한이라고 심장이 뛰는 날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겠다 요 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90분 내내 선수들이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뛰다 보면 진짜 덥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다 보면 약간 선수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되게 벅차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팬들, FC 서울의 특별한 응원 문화 혹은 우리 팀 이런 문화, 이런 응원 문화 자랑스러워요.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 응원 문화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은 저는 서울특별시라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서울 뒤에 붙는 특별시라는 게 우리나라의 딱 유일무이한 이제 칭호잖아요. 도시 뒤에 붙는 이제 그래서 저희 팬들은 뭐 1000만 도시인 서울에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잠재 팬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커다란 스타디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북 팬이 정말 부러웠던 게 오오렐레가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또 상징적인 맞아요, 응원 맞아요. 오오렐레가 있잖아요. 오오렐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오렐레는 뭐 빼놓을 수 없는 K리그 대표 응원가라고 생각하고요. 골이 들어갔을 때 또 오렐레 하면서 옆 사람이랑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뛰는 게 그렇게 신이 나거든요. 골 넣었을 때 오오렐레라는 응원가가 있잖아요. 우리 FC 서울은 골 넣었을 때 좀 특별한 응원가 또 있나요? 저희는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랄랄라라고 서로 어깨 동무를 하는 응원가를 사용을 했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골송을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어떤가요? 좀 골 나오면 특별하게 하는 응원이 있나요? 네, 오블라디가 있죠. 굉장히 이제 박자가 이상한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박자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뭐 굉장히 제가 처음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득점이 나왔을 때 불러오던 응원가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울려 퍼졌으면 하는 응원가거든요. 혹시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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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잉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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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잉 이 다음에 이제 오오오오 이게 여기서 이제 박자를 엇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북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정유님도 오오렐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블라디를 먼저 하죠. 어깨 동무. 네, 어깨가 뭐하고 이렇게 오렐레도 어깨 동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파 식세우네 오오렐레 오오렐레 아이 표정이 썩 좋지 전 않으시네요. 즐겁게 했는데 같이. 네. 혼날까봐. 자, 그러면 조금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혹시 응원하다가 다치거나 좀 위험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서울 팬으로서 하실 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FC 서울이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이 응원석인 N석에 대해서 비지정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게이트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착순으로 가서 그 자리를 선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채용 중이거든요. 그럼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막 뛰어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링가드 선수가 영입되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K리그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막 전에 5만 명이 좀 넘는 인원이 상암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N석 게이트가 열린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좀 무질서하게 뛰어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기장이 이제 계단이잖아요. 아, 그니까요. 네, 경기장 계단을 뛰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콘크리트 계단에서 만약에 한번 발을 헛디디게 되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고 이제 떼거지로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에피서울 프런트 쪽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이제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게이트가 오픈할 때 이제 경기장에 있는 시큐리티 요원들을 최대한 N석 쪽으로 다 집중 배치를 시켜서 이제 계단 곳곳에 배치를 해서 뛰지 말라고 말씀을 직접 육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내 방송을 송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N석 오픈런에 대한 이제 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종환님께서는 응원하다가 좀 다치거나 위험했던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자, 작년에 경기를 보다가 그 골이 들어가서 와 하는데 갑자기 VAR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 취소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게 뭐 저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작년에 K리그에서도 실제로 응원을 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경기가 중단되고 의료진이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랬던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인데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게 갑자기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스템적인 개선을 통해서 축구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 여름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 막 무리해서 응원하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님께서는? 저는 약간 요거는 축구 전용구장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전용구장이 아무래도 피치랑 가깝다 보니까 선수들이 공 찰 때 공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주 원정을 갔었는데 제주도도 그 축구 전용구장이고 특히 이제 몸 풀 때 선수들 공 연습할 때 많이 날라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때 실제로 선수가 찬 공에 학생 안경이 맞아서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분도 나중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뭐 그랬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아무리 주의를 주더라도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좀 가깝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선수들이 차는 공은 거의 시속 막 1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또 축구공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요. 항상 또 관람할 때 유의를 해서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었습니다. 또 K리그 최대 라이벌 세 팀을 또 모셨기 때문에 이 시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물고 뜯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진 적이 없어서 저는 축구가 밥을 먹여줬습니다. 홈판을 만들어냈어. 정말